한국에도 모터 회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속기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많아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요? 안 많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특히 로봇용은 안 많아요. 네. 아, 로봇용 아닌 것들은 좀 그것도 거의 중국에 밀려서 뭐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제가 어제 또 이제 뭐 어디 갔다가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네, 그리고 액추에이터 안에서 이 모터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감속기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동력 변환 장치라면은 모터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되겠죠. 네. 말 그대로 힘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 우리가 어릴 때 이게 뭐 이렇게 네. 그 미니카 같은 미니카. 거 할 때 블랙 모터 이런 그것도 모터잖아요. 르망 막 르망 모터 갑자기 떠오르네. 아, 예. 굉장히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소형 모터인 거고. 그렇죠. 그죠? 모터죠. 네. 그 동력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네. 얘가 결국 힘을 내어주는 장치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말씀드렸듯 거의 모든 로봇은 전자기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전자기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장과 전기가 만났을 때 발생하는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터 안에는 이제 자석이 들어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다음 전자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장 변화에 의해 가지고 힘, 이제 토크를 만들어내고 회전력을 만들어내고 그게 결국은 동력 원으로서 로봇을 움직이는 뭐 이런 원리가 뭐 된다고 사실상 보시면 돼요. 근육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죠. 모터가 클수록 근육이 큰 거고요. 힘이 더 세겠네요. 근데 이제 감속기 없이 그 정도 힘을 내려면 모터가 그냥 큰 게 아니라 진짜 막 몸집만 해줘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감속기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환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액추에이터 중에 이제 감속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모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두 개가 그럼 어떻게 결합이 돼가지고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예. 좀 쉽게. 쉽게 설명을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감속기는 동력 변환 장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변환한다라는 것은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어야 변환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네. 입력은 빠른 속도가 들어가면 출력이 낮은 속도와 높은 힘으로 변환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터는 회전력을 만들어내잖아요. 모터의 회전력이 감속기의 입력으로 들어가요. 정확히는 감속기에는 입력축이라는 게 있는데 입력축을 돌립니다. 그럼 감속기가 동력 변환 장치니까 이 빠른 입력 속도, 빠르고 느린 힘을 갖다가 이제 느리고 높은 힘으로 바꿔서 출력축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출력축이 움직이니까 관절이 돌겠죠.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모터도 네. 저희가 종류가 굉장히 이제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산업용에서는 이제 AC 서버 모터라고 하죠. 네네. AC 서버 모터가 있고 그다음에 DC, BLDC 네. 모터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쓰이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두 가지가 어디에 쓰이는지 그다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버 모터라는 것은 모터의 종류가 아닙니다. 아, 서버 네네. 모터는 모터의 종류가 아니고 그냥 흔히 AC랑 DC 아, 이렇게 네네. 있다고 이해하셔도 되는데요. 일단 로봇 관점에서는 AC 모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용되지 않고요. 물론 우리가 아는 AC 서버라는 게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부 DC로 변환이 돼가지고 그쵸, 사용이 예.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AC 모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다 DC만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DC 중에서는 흔히 이제 브러시드 모터라는 DC, 그 미니카, 블랙 모터, 음악 모터, 여기 이제 브러시드 모터라고 하고요. 근데 브러쉬가 없다고 그래서 BLDC가 브러쉬리스의 이제 약자예요. 브러쉬리스 DC 모터라고 그래서 이제 BLDC라고 하는데 브러쉬가 없는 모터가 있어요. 이 둘의 차이점은 브러쉬는 일종의 이제 뭐라고 그래 위상을 바꿔주는 이렇게 부품이에요. 얘가 달아요. 달아가지고 계속 돌면은 얘가 마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명이 다합니다. 근데 브러쉬가 없으면 수명이 거의 사실상 무한대가 되는 거죠. 물론 베어링이 있기 때문에 베어링이 닳기는 하지만 베어링이 없다고 하면 거의 무한대가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의 로봇에서는 요 모터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공 형태의 모터는 네. 그 어떤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건가요? 다 거의 BLDC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AC 서버도 걔는 이제 BLDC라고는 안 하고 PMSM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사실 뭐 똑같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네. 좀 어렵네요. 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전기만 꼽으면 안 돌아가요. 이제 제어를 해줘야지 돌아가는 그쵸, 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로봇용 네. 모터의 핵심 요구 사양 또는 어떠한 모터가 더 이제 나올 것이다, 혹은 개발돼야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로봇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감속기가 없는 거예요. 감속기가 없으려면은 모터가
엄청 천천히 도는데 힘이 엄청나게 세야 되겠죠. 못 만들어요. 불가능합니다. 예, 물리적으로 안 되는 물리적으로 건가요? 불가능해요. 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그런 게 된다면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어쨌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로봇 입장에서는 어쨌건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회전력은 크면 클수록 좋고 속도는 같은 얘기예요. 이제 같은 출력이라고 하면은 회전력이 느리다는 건 회전력이 높다는 건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거를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모터의 직경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회전력이라는 것은 요 반지름에 비례하기 때문에 회전하는 요 반경이 커지게 되면 회전력이 높아집니다. 그런 모터들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DD 모터라고 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라고 하는데 그런 게 다 그런 모터고 말씀하신 중공 모터도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예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에도 모터 회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속기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많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안 많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특히 로봇용은 안 많아요. 예. 아, 로봇용 아닌 것들은 좀 그것도 거의 중국에 밀려서 뭐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아. 왜냐면 제가 어제 또 이제 뭐 어디 갔다가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자 그럼 국산화를 해야 되는데 뭐 감속기는 뭐 그럼 민트에서 한다고 치고 모터 만드는 회사 어디 있지?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알려는 드렸는데 많지는 않아요. 정말로. 제가 뭐 아는 회사라고 해봤자 손에 꼽아요. 그렇다면 이 기업들의 이제 현재 기술은 어디까지 이제 좀 발전되어 왔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모터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솔직히 딱히 기술이랄 거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모터 회사들은 모터도 모터인데 드라이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로봇에 쓰이는 모터는 전선 꼽는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얘를 돌려주는 게 이제 드라이브라는 가장 밑단 제어기, 제가 맨날 네. 말하는 이제 가장 밑단 제어기인데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서버 모터라는 걸 만들죠. 제가 서버 모터는 모터의 종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게 모터에다가 모터를 제어하는 드라이버를 합친 걸 보통은 서버 모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버 모터 회사들이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번 편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터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미래의 이제 액추에이터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모터와 감속기가 결합된 그런 기술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이제 업계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사실 뭐 로봇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기술은 작고 가벼워야 된다. 그다음에 성능은 더 좋아져야 된다. 이게 거의 이제 가장 어려운 숙제 같은데 그렇죠. 이 모터 감속기, 이 액추에이터도 그러면은 비슷하게 그러면은 갈 거라고 좀 생각이 드시나요? 네, 뭐 결국은 말씀드렸던 소재입니다. 지금 있는 부품으로서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건 이미 경쟁이 끝났다고 보고 결국은 가격 경쟁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한국은 중국을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에 있는 부품 조합이 아닌 새로운 무엇인가. 그게 뭐 트레이드오프로 성능을 떨어뜨리고 다른 걸 올렸다 할지언정 무언가 다른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소재예요. 그렇게 우리나라 소재 산업이 굉장히 강한 편인가요? 아니요. 그런 거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저는 소재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일본이 굉장히 소재는 일본과 독일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MIT에서 개발한 이제 QGD 모터 그 치타 로봇에 쓰였던 그 모터를 하나 봤습니다. 유명하죠. 모터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액추에이터죠. 그렇죠. 되게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작은데 이게 액추에이터 중에 제가 본 액추에이터 중에 제일 작았던 것 같거든요. 크기가. 네네네. 근데 이것도 지금 뭐 원래 이제 MIT에서 이제 다 공개를 했는데 중국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만들어 버렸다. 뭐 그렇죠. 가격도 무슨 뭐 10만 원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더 쌉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중국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QDD 같은 경우는 이제 쿼지 다이렉트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약간 아이디어예요. 걔는 소재의 변화 같은 거는 아니고요. 이제 원래 치타 모터라는 거는 왜 만들어졌냐면은 치타 모터 이게 치타 로봇이에요. 치타라는 로봇이 있는데 막 뛰어다니거든요. 걔가 막 이렇게 사족 보행 로봇인데 막 이렇게 점프하면서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힘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터만 가지고 하자니 도저히 힘이 안 나오고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를 달자니 무게와 뭐 응답성에서 답이 없어서 굉장히 아이디어를 잘 낸 게 모터를 중공 모터를 만들었어요. 원래 중공 모터요. 중공에다가 그냥 케이블을 통과시킨 게 아니라 중공에다가 감속기를 달았어요. 되게 소형 감속기를 달아서 감속기가 있어요. 그래서 감속기가 있어서 감속기가 없는 거를 보통 DD 모터, 다이렉트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다이렉트 드라이브긴 하지만 약간 조금 쿼지하다가 약간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약간 되게 표현하기 어려운데 다이렉트 드라이브는 아니지만 다이렉트 드라이브 같다라고 해서 쿼지 다이렉트 드라이브라고 해요. 굉장히 아이디어 상품이에요. 소재는 아니지만 아이디어를 잘 내가지고 굉장히 잘 만든 구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소재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발전. 그렇죠. 아이디어 싸움이 좀 나올 수 있죠. 네. 로봇의 근육이라고 불리는 이제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좀 내용이 조금 다소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저희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